항상 그래요. 이렇게 소리는 안 지르고 처음에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르게 해. 그러면 딱 다르게 되나요? 오히려 그게 안 돼요. 그럼 내버려둬야 되나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백세경입니다. 공부할 때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의 공부 마음을 지도해 주시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이은주 박사님과 공부 마음의 지도를 그려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세경 선생님. 제가 오늘은 티처스 3화로 또 다시 왔습니다. 아, 티처스 3화요? 네네네. 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보게 되었어요. 시작 부분에 학생이 부모님 두 분이 자신 때문에 다투게 되신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적을 잘 받고 학생다운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책을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엄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 방식을 주도해 오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타강사 두 분이 모두 자신들의 학창시절이 생각난다며 본인들도 아버지와 비슷한 장면의 대화를 한 적이 있다면서 안타까워하고 공감하셨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특징일까요? 어떻게 모두 비슷한 상황을 느꼈다고 하는지, 포용하고 감싸는 엄마의 교육과 더 잘하도록 독려하고 밀어붙이는 아버지. 처음에는 당연히 아버지가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다가 일타 강사님들의 공통된 경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가? 어찌 보면 아버지라면 아이를 생각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건가? 흔히 말하는 자모 엄부, 자애로운 어머니, 엄한 아버지의 그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미 외고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학생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학생의 입장에 공감을 하셔서였을까요? 특별히 이번 학생은 수학, 영어 두 분의 선생님이 모두 1대1 지도를 하셨어요. 당연히 결과는 좋았고 수학은 59에서 71점, 영어는 66점에서 77점대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성적 상승이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1대1 지도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번 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꿀팁이나 단어를 외우는 꿀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팁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구나 싶은 것들이 있기도 해서 학생이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좋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시험 일주일 전까지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어서 영어 조정식 선생님과 한 달가량 엉뚱한 시험 범위를 공부하게 되었다던가 중국어와 한자는 너무 잘해서 100점을 맞는데 영어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이라서 그렇다고만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수학은 학생이 두려워한다라고 정승대 선생님이 말하시는데 그 표현이 막연히 학생의 모습과 성향에 잘 맞는 느낌도 들고 자책하는 모습도 떠오르며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공부 꿀팁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학생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시험 범위를 헷갈리거나 과목의 호불호로 편차가 생기는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박사님께서 학생의 이런 심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전 아버님이 조금 공감이 돼서 그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조금 꽉 막힌 부분도 있고 정말 옛날 방식을 본인의 방식을 고수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런 팁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버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팁을 주시려고 하셨던 건데, 예, 그게 참.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막
학교에서 뭐 평일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주말에 쉬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버님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니까 근데 주말에 봤는데 또 놀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화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최대한 좋게 이제 얘기를 처음부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시려다 보니까 네가 아빠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니? 이렇게 약간 빈정거리면서 사실 제가 약간 그래요. 이렇게 소리는 안 지르고 처음에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시구나. 약간 이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 꽤 있지 않으실까. 꽤 있으실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르게 해. 그러면 딱 다르게 되나요?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으나 많이 안 되겠죠. 그렇게 잘. 안 되죠, 오히려. 오히려 그게 안 돼요. 그럼 내버려둬야 되나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음. 그 애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애들마다 사실은 조금 다르고,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장면, 이제 아버지가 나는 1시간 운동하고 왔어. 너는 뭐 하니? 누워서 계속 얘기할 거야? 뭐 이러면서 네가 아빠라면 어떨 것 같니? 뭐 이러고 이제 탁탁탁 나가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유, 우리 아들 한 주 동안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해줬으면 그 대화는 굉장히 방향이 달랐을 거고, 그 대화 후에 두 사람의 그 냉랭한 분위기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빠 관점에서는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아들 수고했어. 그래서 아빠 분위기 좋게 그리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럼 아니죠. 아빠가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애가 진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믿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아빠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공부하러 가는 게 이 로맨티스트 트러스트 있는 아들인 거거든요. 이래서 또 학생의 성격이 어떤지 그럼요. 성격 특성을 한번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약간 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고 좀 뺀질뺀질되는 아들이면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수고했어. 그럼 그렇죠. 저 수고했죠. 좀 쉴게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거든요. 얘는 진짜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공감받고 싶고 수고했다는 얘기 듣고 싶고 아빠랑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어쨌든 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애잖아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수고했다는 말 해주실 수는 없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그 장면에서 아들이 이제 계속 그 책상에 앉아서도 눈이 그 뒤통수에 붙어서 아빠한테 계속 신경 쓰고 있잖아요. 왜 신경을 쓸까요? 걔는 아빠한테 뭘 신경을 쓰는 걸까요? 아빠요? 예. 아빠는 이제 그래서 걔를 책상에 앉히는 게 중요해서 앉혔어. 근데 걔는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뭔가에. 아빠 지나다니시는 거?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아빠랑 지금 감정적으로 상했죠. 네. 그게 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걔는 아빠랑 이렇게 좋은 관계, 서로 이렇게 감성이 통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빠가 그래 우리 아들 수고해 열심히 해 그랬을 때 확신 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애일까요? 아무래도 아빠랑 관계를 회복을 해야 이제 본인도 평정심을 찾고 공부에 집중할 수 그럼요. 있는. 아빠의 이 지지와 격려,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얘의 그런 마음은 신경 안 쓰시죠. 일단은 잘못된 걸 알려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동기를 다 깎아먹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일단 책상에만 앉히면 돼. 앉히면 뭐해요? 거기서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짐 싸들고 스터디 카페 가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버지는 부엌에서 뭐 이렇게 뭘 하고 계시고 얘가 거기서 이렇게 아빠를 쳐다봐요. 아빠가 자기 나가는 거 한번 봐주고 가서 열심히 하고 와라. 이 소리 하는 거 한번 듣고 싶어서. 근데 아빠 얘 본 척도 안 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살짝 이렇게 약간 그 뻘쭘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이제 거기 가서도
한번 쉬고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부담이 이만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못된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된 걸 알려준다고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WPI 프로파일을 봤을 때 그 로맨티스트 성향이 꽤 높은 학생으로 보이거든요. 네.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이 로맨티스트에 대한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감성의 공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어디서도 수줍수줍하고 약간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런 것 같아 보이는 면도 있고 낯선 데 가서 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백승현 스님이 로맨티스트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학생이라서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사실 그게 계속 그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지 공부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로맨티스트의 굉장히 커다란 특성 중에 하나가 자책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빠 성질이 더러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수치에 애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는데 로맨티스트는 그렇게 못하죠. 얘는 이게 다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일어난 일 같고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면 계속 내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할 힘이 팡팡 날까요? 아니면 공부하는데 자꾸 더 기운이 빠질까요?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은 아빠와 관계만 좋아지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크게 아빠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애가 위축이 되고 모든 게 소극적이고 약간 이제 좀 이따가 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험 범위도 놓치고 뭐 그 약간 넉나간 상태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고2 2학기인데 자기 시험 범위를 정확히 몰라? 근데 뭔가 애가 항상 이렇게 뭔가 긴장된 상태로 지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죠. 이게 끌려가듯이 뭔가를 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로맨티스트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한 게 있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곱씹나요? 아니면 흘려보내나요? 곱씹어야죠. 그렇죠. 두고두고. 두고두고 곱씹죠. 얘가 그걸 곱씹겠어요? 안 씹겠어요?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스터디 카페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제는 공부하러 가자. 아빠도 이제 내 옆에 없다.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그 아빠가 한 얘기, 그게 머릿속에 맴맴 돌면서 옛날부터 생각했죠. 아빠가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도 얘기했고 오늘도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아빠랑은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안 될까? 나는 아빠랑 더 잘 지내고 싶은데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면은 얘 머릿속에 지금 있어야 될 건 아빠가 원하는 거 사실. 아빠가 얘 머릿속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부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스터디 카페 가서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그걸 어떻게 공부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러 가기를 아빠는 아마 바랄 거예요. 그런데 참 아빠의 기대와는 다르게 얘는 그 생각은 전혀 할 여유가 없이 아빠가 자기한테 지금 한 말들 그게 가슴에 팍팍팍팍 피수처럼 꽂혔을 거 아니에요. 그거 피철철 나는 거, 그 피철철 나는 상처 그거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나름대로 자가치유하면서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착하게 그걸 다 어쨌든 맞추려고 하고 나중에 자기가 바라는 거는 아빠하고 소통이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 건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더니 그 티처스 선생님들이 자기도 다 똑같았다. 턱시 하나도 뭐 안 틀리다. 아버님들은 다 그렇다. 막 그러는데 이 두 선생님은 그 아버님을 이겨먹고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고 이 아들은 로맨티스트 성향의 얘가 타인평가가 트러스트까지 있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 트러스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수용하듯이 받아들이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모습. 그게 트러스트인데. 그렇게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트러스트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용하는 그 모습이 트러스트가 낮았으면 아마 거기서 막 아빠한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게 지금 안 되지 하면서 발작적인 모습도 아마 보였을 수 있어요. 저 로맨의 발작이 무섭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학생은 그러질 않죠. 그걸 본인이 그냥 묵묵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버님 마음도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님도 자기가 살면서 자기 삶의 경험을 봤을 때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들이 겪는 게 싫고 본인이 당했던 피해를 아들이 당하는 게 싫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발작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버님으로서는 그렇게 세상을 적응해 가신 거지만 아들한테는 사실 지금은 참 힘든 상황을 오히려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너무 숨 막힐 것 같긴 했어요, 아들이. 그쵸. 그러니까 뭐 애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긴 한데 아버님이 너무 아들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는 게 조금 부족하신 맞아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숨 막힌 것도 있지만 답답한 것도 있지만 또 아들이 굉장히 아빠랑 아버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되게 그러니까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건 다 무시되고 오로지 공부 잘하는 거 그것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아들은 사실 힘들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범위도 놓치고 이럴까? 네. 아빠분들 물론 힘들고 그런 거 다 이해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건 저렇게 싶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세요? 어떤 문제가 그거는 이제 이 문제는 그 티처스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얘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마음하고 아주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얘가 수수께끼 같아요. 뭔가 이 아이가 학교 공부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아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그저 아이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해보자 라며 달래기만 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 공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은주 박사님에게 공부 상담을 받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작 아이도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신기하게도 공부에 대한 마음을 알고 나서 아이 스스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아이의 성향과 공부 마음에 대해 알고 알맞은 방법을 알게 되니 이렇게 공부에 대해 의욕을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왜 빨리 상담을 받지 않았을까 미안하고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